여러분, 부동산 시장,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놀라는 게 도대체 저기 아파트를 왜 살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엄청 팔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아파트가 단독으로 한 채 있는 곳 있잖아요. 예. 한 채. 건물 한 개밖에 없어, 아파트가. 이런 데도 팔리고, 빌라도 전철역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빌라도 팔리고, 심지어는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미분양들도 지금 엄청 팔린다고 해요. 평생 내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지금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역세권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대단지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을 사라. 제가 아마 입이 아프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잘 안 떨어지고 팔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게 단독 건물을 자꾸 산다든가 또 역세권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곳을 산다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국의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 2021년 4월에 지금 와서 미분양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 3월 현재는 얼마예요? 15,270가구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엄청나게. 미분양 자체가 말입니다. 미분양 자체가 이렇게까지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세요. 1992년 1월에 13,028채. 이때 이후로 지금 가장 적죠. 그죠? 미분양이 많았을 때는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요. 2009년 3월에는 16만 5,641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진짜 적다. 미분양 다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16년에 말입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에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4,298가구를 분양을 했습니다. 부영이 분양을 했는데 이거 첫 분양에서 통째로 미분양 났습니다. 당시 청약자가 17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후분양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자는 390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아파트 분양률 90%에 육박합니다. 미분양 가구가 5천여 가구만 남았어요. 5천여 가구. 그야말로 툭툭 털어낸 겁니다.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2009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했던 거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건설했던 곳인데 여기요.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부실이 된 단초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이거요. 홈쇼핑 방송에도 나왔던 그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거요. 또 털어냈습니다. 거의 다 털어냈어. 다. 두산건설 훅 살아났습니다. 두산건설. 그 외에도 수도권에서 있는 일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악성 미분양이지만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패닉 바잉으로 구매를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분양이 인천도 미분양 단계 별로 없어졌죠.
355가구가 67가구가 됐으니 경기는 2445가구가 지금 795가구로 떨어졌습니다. 전남도 802가구가 102가구로 떨어졌어요. 그냥 미분양들도 쭉쭉쭉쭉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밖에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시중에 돈은 많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납니다. 예, 저금리니까 돈 빌리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미분양인 또 적용도 안 받으니까.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전국의 입주 물량을 보면요, 지난 3년간 월 평균이 31,382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입주 물량은 18,767가구예요. 뚝 떨어졌습니다. 59.8% 수준입니다. 59.8%.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의 입주 물량 0. 5월에 서울 입주 물량은 0이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이지만 그전부터도 제가 2016년 7월 4일 날 아마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컨텐츠를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공급해라, 공급해라. 공급 안 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부른다. 왜 자꾸 부동산 시장에 이념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시장 경제가 부서질 거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 이후 그렇게 외쳤지만 정부는 계속 이념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지금은 시장 실패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0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0까지 나오고, 지금 금리가 싸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공급에 얽매여 있습니다. 공급에. 어떻게 하든 공급이에요. 강남에도 공급하고 강북에도 공급하고 수도권에도 공급하고 뭐 정부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말입니다. 신도시 놔두고 또 8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또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기미도 보이거든요. 아니,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도 1분기 중에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악재만 많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서 꼭 악성 미분양 이거 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당부하건대 집은요 살기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팔기도 좋아야 돼요. 팔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값이 내려갈 때는 인정사정 없이 싼 가격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패닉 바잉, 뭐 이생망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엔 망했다. 이런 생각들, 지금 안 사면 집을 못 산다는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나중에 내 재산을 혹시 깔아먹지는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시장의 어떤 원칙에서 바라봐야 됩니다.